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방의 기술 혁신과 신사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전국 7개 지역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한 이모빌리티 육성 사업이 포함되는데요.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넓은 주차장을 다양한 이동수단이 달리고 있습니다. 모두 전기를 동력으로 삼고 있어 이른바 이모빌리티라 불립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다 보니 규제투성입니다. 이러다 보니 인증을 담당하는 연구기관조차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승용 자동차 기준에서의 법규들만 있고 장비도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고속도로나 일반 승용차 도로를 못 들어가가지고 시험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다양한 이모빌리티를 규제 없이 도로 위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영광 대마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목포와 신안 등 3개 시군이 이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규제자유 특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 성장을 지방의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규제자유 특구 안에서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의 주행이 가능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도 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초소형 전기차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됐고 지금까지는 불법이었던 사륜형 소형 전기차 개발도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2년 동안 연구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에 400억 원이 투입돼 10개 과제에 대한 실증 특례가 진행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규제로 묶여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여기서 사업성에 대해서 시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고 이 기업들이 많이 영광에 몰려와서 좀 적극적 활성화될 것이다. 택배와 관광, 대중교통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이 가능한 이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지정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과 함께 산업 규모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편 광주시는 청소차 등 특수목적 차량에 특화된 자율주행차 생산 기반을 이번 규제자유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었지만 탈락했습니다. 광주시는 사업성과 규제자유 타당성 등을 보완해서 올 연말로 예정된 2차 규제자유 특구 선정에 다시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45인승 대형 버스가 도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며 주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운전대를 돌려 좌회전하고 앞 차량이 멈추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멈춰섭니다. 운전자가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차량이 사고 없이 자율주행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현재 레벨 4까지 나와 있고요. 레벨 4라 하면 자동차가 주로 운전을 하고 운전자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런 단계를 뜻합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산업 생태계 변화에 맞춰서 광주를 자율주행 차량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특히 청소차와 고소작업차 등 특수 목적의 차량들이 도로에서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입니다.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통해서 자율주행 특수 목적 차량들이 광주에서 성능 시험을 할 수 있게 되면 관련 산업 육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 60여 개 기업이 특수 목적 차량 생산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 목적차로는 광주가 어떤 집저가 단지가 새로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산업에도 그렇다면 산업에도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과 친환경 부품 인증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특수 목적 차량 생산 기반도 광주에 함께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오늘은 우산을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장맛비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가운데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빛원전 4호기 콘크리트 경납 건물에서 또다시 공극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깊이가 경납 건물 두께와 맞먹는 초대형 공극입니다. 이런 부실한 핵시설이 수십 년 동안 바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처음 공극이 발견된 이래 2년 넘게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한빛원전 4호기에서
지금껏 발견된 공급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발견됐습니다. 가로 길이 3m 31cm, 세로는 최대 97cm, 깊이는 최대 1m 57cm로 확인됐는데 그야말로 초대형이라고 할 만합니다. 특히 깊이가 문제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경납 건물의 두께를 최대 1m 68cm로 시공했는데 구멍의 깊이는 1m 57cm로 겨우 11cm의 콘크리트만 차 있었고 나머지 93%는 텅 비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한빛온전 측은 건설 당시 콘크리트 다짐이 불량한 것을 원인으로 추정했습니다. 사실상 부실 시공을 인정한 것입니다. 생기면 안 되는데 이 건설 당시에 그게 이제 콘크리트 다짐이 조금 철저하지 못했다. 한빛온전 4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96년.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23년 동안이나 이런 부실한 시설을 곁에 두고도 모른 채 살아가야 했느냐며 분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수소 폭발이 있었을 때 우리 원자력계 원안위를 비롯해서 정부가 했던 얘기는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경납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고는 있을 수 없다라고 자랑을 해왔어요. 콘크리트가 이렇게 대형 구멍이 있다 한다면 그것이 경납 건물로서 가치는 없다고 보여지고 한빛온전 측은 발견된 경납 건물 공극에 콘크리트를 채우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3호기와 4호기는 실제로 발견되는 대로 콘크리트를 채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까지 조사를 마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받아 재가동할 계획이지만 드러난 부실 시공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도심의 마지막 노른자 위 땅으로 불리는 호남대 쌍촌 캠퍼스에 97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광주시는 호남대 학교법인 성인학원과 2년에 걸쳐 벌인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결과 성인학원으로부터 242억 원을 공공기여로 제공받고 쌍촌 캠퍼스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성인학원 측은 쌍촌 캠퍼스 부지에 97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로 하고 교통 영향 평가를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발주한 대형 공사장 58곳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1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공사 금액이 부풀려지거나 부적절하게 지급된 2천여만 원을 회수하고 공사관리감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공무원과 건축사 등 26명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감사 결과 서구는 주민센터를 건립하면서 여성 화장실의 좌변기수를 남성 화장실 대소변기보다 적게 설치하기도 했고 동구는 검토 없이 공사를 정지시켜 공사 금액이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광덕구와 광주 일고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었죠. 전남 지역 학교에도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일본 맥주 등을 사지 않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한산했던 학교에 모처럼 많은 학생이 모였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든 학생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보복 규제를 철회하라고 외쳤습니다. 일본 정부 사과하고 무역 규제 철회하라. 학생들은 100년 전 탁골공원에 모여 선언문을 낭독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가지고 나온 일본산 학용품을 모아버리는 퍼포먼스도 펼쳤습니다. 고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 퍼포먼스를 진행한 건 지난 17일 광주 광덕고등학교에 이어 이번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주도하는 퍼포먼스가 서로 부탁을 하는 형식으로 계속 이루어져서 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이번 퍼포먼스에 동참한 학생들은 모두 280여 명. 학교나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점수를 받는 것도 아닌데도 수능을 코앞에 둔 3학년 학생들을 포함해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거 딱 한다 했을 때 좋다 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일본 이 불매운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나중에 한일 관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좀 더 바른 시민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매운동에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는 건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브랜드 매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고 편의점의 일본산 맥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12개, 20개 가까이 나갔었거든요. 지금은 일주일에 4개, 많이 나가면 6개 이렇게밖에 안 나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지역 상공인협의회 역시 일본산 불매운동을 선언하고 나설 예정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애국심으로 불붙은 불매운동이 사회 각계각층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일본 공무 출장과 현장 체험학습을 자제하라고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에 권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미 계획된 일본 출장도 가능한 변경을 검토하도록 했고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은 장소를 변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도교육청이 추진해온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전격 취소했고 일부 학교는 일본 수학여행을 취소하거나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도 내일 일본 나고야에서 진행하려던 고등학생들의 한일 교류 행사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경기장에는 경기 운영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최저시급보다 적은 돈을 받고 하루 최대 1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운영 요원들도 자원봉사자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남구은 기자입니다. 아티스틱 수영 경기가 끝나자 심판이 주는 점수표를 여성들이 기록관에게 가져다 줍니다. 분홍색 유니폼을 입은 이들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운영 요원들입니다. 선수들의 출입을 관리하고 심판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 요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운영 요원들은 하루 최대 12시간씩 일을 하지만 받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8시간 일을 하면 6만 원, 12시간 일을 하면 9만 원을 받는데 이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7,500원 수준이란 겁니다. 9만 원 하고 가로치고 추가 근무 포함이라고 나온 그 문자를 보고 이제 오게 됐는데 거기에 문제는 시간이 안 적혀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13시간 동안. 게다가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조직위원회가 일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고 주 52시간 규정에도 맞지 않아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계약서를 안 쓴 탓에 항의할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외국에서 수영 대회를 위해 들어온 한 운영 요원은 분개합니다. 저는요 이거 하려고 뉴욕에서 왔어요. 비행기 값이 150만 원 나오는데 150만 원을 안 채워가면 저는 어떻게 해요? 이에 대해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들에게 주는 돈이 최저시급에 못 미치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 요원들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원봉사자인 탓에 노동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모집 당시 이들에게 자원봉사자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렸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뚜렷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하는 과정에 방침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대한수행연맹이나 이런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전달까지는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광주수영선수권대회에 투입된 경기 운영요원은 370여 명. 조직위는 법률 검토까지 거쳐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운영 요원들의 불만은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구욱입니다. 놓치면 아쉬울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소식들과 경기 일정을 알려드리는 투데이 다리 영역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 열리는 경기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오전 10시 이후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선 여자 계영 800m 예선전이 열립니다. 조현주, 정현영, 최정민, 박나리 선수가 출전하는데요. 3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경신한 계영 400m처럼 의미 있는 기록이 나올지가 관심사입니다. 오늘 밤 9시 5분에 열리는 남자 개인 혼영 200m도 이목이 쏠리는 종목입니다. 미국의 독주가 가장 길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인데요. 광주에서는 미국 체이스 칼리즈가 2연패를 노립니다. 다음은 대회 현장 소식입니다. 23일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행운의 금메달을 목에 건 순양. 하지만 동메달을 딴 던컨 스콧이 자유형 400m 은메달리스트 맥 호턴처럼 순양과의 사진 촬영을 거부하면서 또 한 번 굴욕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도핑 검사 거부 혐의를 받고 있는 순양에 대해 비판의 뜻을 보인 건데요. 순양은 스콧에게 넌 루저고 내가 이겼다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은 스콧과 순양 두 선수 모두에게 경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아파트 10층 이상의 높이에서 낙하하는 하이다이빙. 플랫폼 위에 올라선 선수들은 무섭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하이다이빙 선수들 역시 아찔한 높이가 매번 무섭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큰 성취감을 맛본다고 하는데요. 그 성취감을 하이다이빙의 매력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여자 하이다이빙 메달리스트 이프렌드와 히메네스는 경치 구경하기, 성호 긋기 등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신장 170cm의 왜소한 체격, 앳된 얼굴의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남자 경영 대표팀의 유일한 중학생 선수 김민섭 군입니다. 김민섭은 1분 57초대 기록을 목표로 저병 200m 예선에 참여했지만 2분 95를 기록하며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했는데요. 김민섭의 첫 국제대회 도전 성적은 47명 중 32위. 아쉬움 가득한 첫 도전이었지만 이번 경기를 발판 삼아 더욱 발전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다리 영역이었습니다. 항일운동 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젊은 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정율성 선생의 음악을 재해석해서 시대별 또 장르별로 소개하는 음악회가 양림동 오웬기념각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음악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8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양림동 오웬기념각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출연진들이 근대 복장과 소품을 착용해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정율성의 대표 곡들을 서양 악기와 전통 악기의 혼합을 통해 연주자들만의 독특한 색깔로 연주를 합니다. 네,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공연이나 행사들은 사실 매년 나오잖아요. 네. 이번 행사는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정율성 공연들이나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네. 정율성의 삶과 예술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요. 이번 공연은 정율성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인물을 어떻게 이 지역의 브랜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임의로 만든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트랜스 퍼포먼스라고 이번 공연을 말하고 싶은데요. 네, 트랜스라고 하는 거는 뭐 가로지르다, 초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이러한 횡단의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정체성이 생기는 거고요. 네, 이번 토요일에 제가 공연장에 갔었어요. 청년 정율성이 무대에 등장해서 관객에게 말을 건넵니다. 네, 나는 오늘 공연의 주인공 항일 운동의 음악가 정율성이라고 하오. 네, 105살의 건물에서 105살의 정율성의 음악을 청년 정율성이 관객들과 만나는 그런 설정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멋진 멘트인데요. 네. 이번 공연이 그 오웬기념각에서 열리는 또 특별한 이유도 있다고요. 네, 정율성은 오웬기념각 바로 근처에 있는 숭일학교를 다녔었습니다. 네, 그가 초년을 보낸 양림동 일원 그리고 오웬기념각에서 각종 문화 행사를 이렇게 접했는데요. 그의 외가가 광주 최초 최영종 목사예요. 네, 최영종 목사는 정율성에게서 이제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고 네, 음악혼을 불어 넣어줬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명곡을 들려주기도 하고 동시에 민족 의식을 심어주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오웬기념각에서 광주 최초의 독창회를 열었어요. 김필래가 그의 애숙모인데요. 네, 음악적 영향을 미쳤다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공연이 3차례가 더 남은 건 맞죠? 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2차례 공연이 진행이 됐고요. 네, 7월 27일 세 번째 공연은 정율성의 음악을 그랜드 오페라단의 목소리로 감상을 합니다. 8월 3일에는 당대의 양림을 배경으로 하는 한 편의 뮤지컬 같은 살롱 연극이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 공연은 8월 10일입니다. 청년 음악가들이 젊은 감각으로 정율성 음악을 재해석해서 선배 정율성에게 헌정하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네, 정율성 선생의 음악을 재해석해보는 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록 인증 카드를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로 중국인 2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6시쯤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출입 게이트에서 언론인들에게만 발급된 대회 등록 인증 카드를 허위로 꾸며 경기장으로 들어가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등록 인증 카드에 저장된 사진 인물과 얼굴이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안전요원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조선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53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학술대회에 참석한 다음 모 식당에서 여제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입니다. 조선대법원은 지난달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임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골프장에서 거액의 공금을 빼돌린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28살 박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반환하지 않은 돈 86억 5천만 원을 지급할 것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남 모 골프장의 회계 담당자로 일하면서 회사 돈 117억 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광주시 소방본부의 화재 출동 건수가 지난해보다 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 화재 출동 건수는 총 429건, 하루 평균 2.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3건보다 3.2%가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화재의 절반 이상은 부주의로 발생했고 화재 유형으로는 담배꽁초 방치가 3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